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공을 넘겨받은 국회의 최상병 특검 법안 재의결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28일입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거죠. 어제 최상병 특검 법안의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 오늘 마침 이 최상병 수사를 맡은 공수처의 신임 오동훈 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원칙대로 하시라고 당부했다는데요. 오 처장에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대통령도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겠느냐고요.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첫 소식 조영민 기자입니다. 임명장 오동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의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장 수여를 위해 오동훈 신임 공수처장을 만났습니다. 최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다음 날입니다. 공수처장은 넉 달 동안 공석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비공개 환담 자리에서 평소 가지고 계신 원칙대로 역할을 잘 수행하길 바란다라고 오 처장에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원론적인 얘기라고 말했지만 최상병 수사에 공수처가 속도를 내주기를 바라는 분위기입니다. 최상병 특검법의 거부권을 행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여권은 공수처의 빠른 수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빨리 공수처가 수사 결과를 내주는 것이 여러 가지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제일 빠른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 처장은 오늘 출근길에서 최상병 사건을 제일 중요한 업무라고 평가하며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했습니다. 대통령까지도 조금 성역 없이 수사를 할 수 있겠냐. 공수처의 여러 가지 조직이 생겨난 그 맥락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부합하게 성실하게 수사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오 처장은 앞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취임식에서도 고관대작이라고 하여 법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그럼 이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 공수처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VIP 경로설이 썰이냐 실제 상황이냐 이게 제일 관심이죠. 박정훈 대령 그리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불러 14시간 넘게 조사를 했습니다. 이들이 뭐라고 했는지 박자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공수처는 어제 수사 외압 시발점이 된 VIP 경로설의 진위 확인을 위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두 사람의 대질 신문은 이뤄지지 않았는데 조사가 끝나고 나올 때까지 양측은 팽팽히 맞섰습니다. 저희야 시정 일관된 2023년 7월 31일 17시 30분경에 들었다. 대통령 경로설에 대한 질문 있었는지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김 사령관은 지어낸 얘기란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겁니다. 채널A 취재 결과 공수처는 김 사령관의 VIP 경로설 언급을 증명할 제3자의 녹취 파일과 진술까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로 사건을 이첩하기 전날인 지난해 8월 1일 김 사령관 주재 지휘부 아침 회의가 있었습니다. 김 사령관이 여기서 VIP 경로설을 다시 언급했고 이를 들은 회의 참석자가 다른 해병대 간부에게 내용을 전하는 음성 파일이 확보된 겁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회의 참석자의 진술까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박정훈 전 단장은 지난해 7월 31일 김 사령관과 단 둘이 있는 자리에서 VIP 경로설을 직접 들었다고 언급했는데 이를 입증할 제3자 진술이 처음으로 나온 겁니다. 하지만 해당 증거 제시에도 김 사령관은 VIP 경로설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가 합의를 하든 안 하든 28일 최상병 특검 법안을 재의결하겠다고 했습니다.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면서 17표 이탈표를 막아야 할 여당 그리고 뚫어야 할 야당의 치열한 표대결이 시작됐습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최상병 특검법을 재표결에 붙이겠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지 하루 만에 처리 의사를 명확히 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전원이 모여서 당론으로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의 의사를 관철시키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현재까지 찬성 의사를 밝힌 여당 의원은 3명으로 가결에 필요한 이탈표 17표까지 여유는 있지만 당 지도부는 단속에 돌입했습니다. 중진 의원들과 모여 대책을 마련했고 만일의 경우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데 대해서 중진 의원들 역할을 좀 하자. 이탈 가능성이 있는 중도 성향, 호남 출신 의원들 개별 설득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김웅 의원은 나와 얘기하며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이 5명쯤 된다며 이외에도 5명은 더 나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기명 비밀 투표라 추가 이탈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야권은 여당 의원 설득에 나섰습니다. 한 분 한 분 성함을 불러봅니다. 강기훈 의원님, 강대식 의원님, 홍석준 의원님 찬성표를 던져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전원에 편지를 보내 양심에 따라 표결해달라고 호소하는 등 여야 간 표대결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네, 홍준표 대구시장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면 새 살림을 차리는 게 낫겠다고 했죠. 탈당을 시사한 건지 논란이 일자 정작 본인은 탈당은 정계 은퇴 때나 하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는데 오히려 당내에서 빨리 나가도 좋다며 탈당하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초짜 당대표 되면 이 당은 가망 없어 나도 거취를 결정할지 모른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며 탈당을 시사하는 듯한 글은 지금은 삭제됐습니다. 하지만 탈당설이 확산되며 당내에서는 홍 시장을 향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 당이 본류를 지켜왔다면 이 당을 한 번도 떠나지 말았어야죠. 근데 홍준표 시장 지난번 공천 못 받고 당 떠나지 않았습니까? 2020년 총선 당시 험지 차출 요청에 불응하며 탈당해 무소속으로 당선된 이력을 꼬집은 겁니다. 박수영 의원은 SNS에 더 빨리 나가셔도 좋다. 아무도 안 따라 나갈 것이라고 직격했고 조혜진 의원은 당의 원로가 계속 후배한테 고춧가루나 뿌리는 건 졸렬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홍 시장은 탈당 운운하는 건 가당치 않다고 탈당에 선을 그었습니다. 진짜 탈당하겠다는 게 아니라 당의 뿌리도 없는 외부 인사들에게 줄 서는 당 행태를 꼬집었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믿고 우리를 괴롭힌 어린애한테 또다시 점령당하란 말이냐. 그런 배알도 없는 당이라면 해체하고 다시 시작하는 게 보수정당 살리는 길이라며 재차 한 전 위원장을 견제했습니다. 자신을 비판한 당내 인사를 겨냥해 낙선자는 모두 입 닫고 자숙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민주당이 당원 주권국이라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당원들의 참여를 늘리겠다는 건데요. 마침 오늘 민주당 당선인들이 모여서 워크숍을 진행 중인데 당원 주권 강화가 주요 난상 토론 주제라네요. 현장 연결합니다. 구자준 기자, 지금 워크숍 현장에 있는 거죠? 네, 저는 지금 충남 예산에 있는데요. 이곳에서 민주당 22대 당선인들이 모여 1박 2일로 워크숍을 열고 있습니다. 지금은 당원권 강화 방안 논의가 한창입니다. 당원 500만 시대에 있어서 이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정도의 숫자가 움직인다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집단지성 아니겠습니까? 팬덤 정치와 시민 정치에 대한 난상 토론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당내 당원 주권국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당의 주인인 당원이 당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폭과 방식을 넓히겠다는 겁니다. 당원국을 하나 만들자 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당원들이 내는 당비가 지금 연간 180억을 넘는데 당원과의 소통하는 전담 당직자가 없다. 당원 주권국에서는 당내 경선에 당원들의 의사를 반영할 방법도 연구할 계획입니다. 우리 당 의장을 뽑을 때 똑같이 국회의원 50%에 권리당원 50% 하면 왜 안 돼? 당 게시판을 활성화하고 당원들이 유튜브에 낸 의견을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당선자들은 내일 아침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참석을 위해 봉하마을로 이동합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당선인 워크숍 현장에서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당원 달래기에 나서고는 있지만 강성 지지층은 수박 명단을 만들어서 색출 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추미애 당선인을 국회의장으로 공개 지지하지 않은 친명 의원들도 수박 명단에 포함됐는데요. 친명 김성환 의원이 우 의원에게 투표했다고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한 야권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우원식 의원을 뽑은 걸로 예상되는 당선인들은 빨간색으로 표시한 일명 수박 명단이 등장했습니다. 민주당 강성 지지층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중에는 친명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는 떳떳하면 스스로 밝히라거나 다음 총선 때 응징하자는 요구가 빗발치는 상황. 이해찬계이자 친명으로 분류되는 김성환 의원이 처음으로 우 의원에게 투표했다고 스스로 공개했습니다. 김 의원은 우 의원이 총선 민심과 당심을 누구보다 잘 실천할 거란 믿음이 있었다며 소신 발언을 했습니다. 우원식을 투표한 사람들이 마치 과거 개념의 수박이거나 혹은 투표하고 나서도 우원식 찍었던 사람이 한 명도 안 나타난다는 등 비겁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김 의원 측은 당원들의 계속된 질문에 전공법으로 가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등 소위 찐명 직할부대가 대거 국회에 입성하면서 위기감을 느낀 일부 친명 중진 의원들도 우 의원을 지지한 걸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진표 의장은 오늘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극단적 팬덤은 정치 본령을 훼손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윤석열 정부 이번 주 들어 정책 혼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외 직구,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에 이어 이번엔 공매도 혼선까지 겹쳤는데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매도 일부 재개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는데 대통령실은 재개는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유찬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언급한 6월 공매도 일부 재개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확정되지도 않은 정책을 금감원장이 먼저 언급하자 수습에 나선 겁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불법 공매도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가 신뢰할 시스템이 갖춰질 때까지 공매도는 재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선거 끝나면은 풀릴 거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는 이런 전자 시스템이 확실하게 구축이 될 때 이거를 푸는 것이지. 앞서 이복현 원장은 현지 시간 16일 미국 뉴욕 행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매도 재개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제 개인적인 욕심 내지는 계획은 6월 달에 재개를 하면 하는 거고 재개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 일부만 재개할 수도 있는 거고. 이 원장 발언이 알려진 뒤 공매도 금지를 요구해온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는데 이 원장이 재개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시장은 들썩였습니다. 이에 여론 악화를 우려한 대통령실이 금감원장의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란 해석도 나왔습니다. 금감원은 대통령실과 입장이 같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혼란은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에게 전가됐습니다. 이어지는 혼선에 정부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찬입니다. 보신 것처럼 정책 혼선이 이어지자 정치권도 비판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덜컥 정책이라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정교하지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당 정은 뒤늦게 모였습니다. 유승진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혼선을 빚고 있는 정부 정책에 대해 덜컥 정책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바둑을 두다 보면 덜컥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앞뒤 생각 없이 함부로 던진 수를 말하는 것인데, 함부로 던졌다가 안 되면 그만이고 철회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안 됩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해외 직구 규제 대책에 이어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안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불가피하게 시민 선택권을 제한할 때는 최소한도 내에서 정교해야 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통령실 사과를 두고는 쓴소리도 나왔습니다. 정책 방향이 맞다면 더 설명할 일이지 무조건 철회하는 게 맞냐는 지적입니다. 대통령실이나 정부에서 그냥 곧바로
대국민 사과하는 걸 보고 너무 좀 얼떨떨하고 그 정도로 윤석열 정부가 겸손하진 않잖아요.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소통을 늘렸습니다. 부처 장관들이 연이어 추경호 원내대표를 찾아와 부처 현안을 공유했습니다. 정책 입안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런 당정 간의 이런 그 소통과 협력을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앞으로 잘 더 긴밀히 협의를 하자 하는. 고위당정 정책협의회도 신설해 오늘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민생 정책에 초점을 맞춘 협의체로 앞으로 매주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지입니다. 네, 윤수미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추미애 당선인 네 글자인 거 보니까 국회의장이 안 되더랍니까? 아닙니다. 성질대로 안 되더라인데요. 추 당선인이 오늘 국회의장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뒤 내놓은 첫 심경입니다. 제가 세상 살아보니까 성질대로 다 안 되더라고요. 욱하는 마음도 있고 도저히 용서가 안 되기도 하고요. 솔직한 심정을 밝힌 것 같은데 왜 갑자기 밝힌 거예요? 네, 강성당원들의 탈당 신청이 이어지자 달래려고 한 말입니다. 무슨 탈당들 하지 마세요. 내가 한 번은 응징을 해줘야지. 나 없이 한번 잘 살아봐. 이런 마음이 불쑥불쑥 일어나죠. 그런데 저도 이렇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에. 그러니까 떠나지 마십시오. 절대로. 나도 남았으니까 당원들도 떠나지 말라는 건데 뭐 좀 논란이 있죠? 네. 반면 일주일 뒤면 임기가 끝나는 김진표 의장은 이틀째 민주당을 향해 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요새 팬덤들이 얘기하는 수박으로, 그것도 왕수박, 중간수박 이렇게 평가하는, 이것은 대의민주주의의 큰 위기다. 진보, 보수, 극단적인 팬덤들은 상대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쟁의 장에서 배제하는 수단으로 좌표를 찍고 집중 공격을 하는. 또 대부분 민주당 당선인들은 김진표 의장과 생각이 같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여권 잠룡들이 보이는데 직구 논쟁이 있었어요. 손익계산서가 나왔습니까? 네, 정부의 해외 직구 금지 논란에 대해서 한마디씩 했던 인사들의 사진인데요. 나경원 당선인 오늘 건강한 정책 토론이 감정 싸움이 되어 아쉽다고 하더라고요. 오세훈 서울시장의 처신 언급 이후 잠룡들 간의 설전이 이어지면서 정책보다는 논쟁만 남았다는 아쉬움입니다. 자, 그래서 손익계산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각자 내놓은 말의 파장이 다르다 보니까 이 손익계산서까지 언급됐는데요. 먼저 한동훈 전 위원장 남는 장사를 했다는 평가입니다.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남는 장사를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게 본인 스스로가 직구족이잖아요. 실질적인 내용들을 짚어나갔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이 정책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내는구나. 네, 소비자의 마음을 대변해 남는 장사를 했다는 겁니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저렇게 평가를 하나 보지요.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도 평가를 했어요? 네, 유승민 전 의원이 무식한 정책이라고 비판했었죠. 평소 정부에 날 세워왔던 유 전 의원은 본전, 오세훈 시장은 마이너스 계산서를 받게 됐는데요. 오 시장이 직구 논란에 참전한 이들의 처신을 거론하면서 정부 정책에 큰 문제인 것처럼 지적한 게 아쉽다고 한 점이 마이너스가 됐다는 겁니다. 가장 좀 잃은 게 많았던 것이 아닌가. 처신에 아쉬움이 있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행정 뉴스를 정치 뉴스로 끌어냈거든요. 오세훈 시장은 대통령 편에 서 있나? 딱 이거 하나가 남는 거거든요. 네, 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인데 뭔가 좀 해프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 대표 관련한 수사가 워낙 많기 때문일까요? 박찬대 원내대표가 오늘 이런 말실수를 했습니다.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북한에 건넸다는 800만 달러를 두고 검찰은 당시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신 납부한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를 기소했습니다. 수사 중에 있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기소라고 하면 재판에 넘겨졌다는 건데 아직 재판에 안 넘겨졌는데 착각했군요. 네, 대북 송금 의혹은 아직 수사 중이고요. 대장동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성남 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은 불구속 기소된 상태입니다. 뭔가 기소가 안 된 사안이지만 갑자기 언급한 이유는 있겠죠. 네, 민주당이 검찰의 조작 수사 의혹을 연일 제기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대북 송금 의혹이 대표적인 검찰의 조작 수사라며 특검법까지 예고했습니다. 쌍방울 주가 조작을 대북 송금 사건으로 둔갑시킨 정치 검찰의 사건 조작 특검으로 응징하겠습니다. 이런 움직임과 보조를 맞추려다가 삐끗한 건데요. 확실하게 공세하려면 사실 확인이 기본이겠죠. 네, 지금까지 야랑야랑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검찰이 가수 김호중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음주운전 혐의가 일단 영장에서는 빠졌습니다. 어제 경찰 조사만으론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진 않았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어젯밤 조사를 마치고 나온 김 씨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백승현 기자입니다. 검은 옷에 검은 모자를 쓴 가수 김호중 씨가 경찰서에서 나옵니다. 취재진을 피해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간 지 8시간 40분 만입니다. 죄인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조사 잘 받았고 또 남은 조사가 또 있으면 성실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쯤 시작된 조사는 5시 정도에 끝났지만 경찰서를 나선 건 밤 11시가 다 돼섭니다. 취재진과 마주치고 싶지 않다며 6시간을 안에서 버틴 건데 밖으로 나온 김 씨는 짧은 사과 뒤 입을 굳게 닫은 채 현장을 떠났습니다. 죄 지은 사람이 말이 필요하겠습니다. 어쨌든 죄송합니다. 사고 당일 술인데 얼마나 마신 거예요? 음주 시인 10일 만에 하셨는데 구속 염두에서 하신 건가요? 조사를 마친 경찰은 오늘 김호중 씨와 소속사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김 씨에 대해선 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방조 등 4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조사가 더 필요한 음주운전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빠졌습니다. 운전자 바꿔치기 등을 지시한 소속사 대표는 범인도피 교사 혐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훼손한 걸로 알려진 본부장에게는 증거인멸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오후에 바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고 이르면 24일 금요일에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 씨는 23일과 24일 공연 계획이 잡혀 있는데 영장 심사 일정에 따라 공연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김호중 씨는 경찰 조사에서 소주만 10잔 이내로 마셨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술은 마셨지만 술 때문에 사고를 낸 건 아니라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얼마나 마셨고 어쩌다 사고를 냈다는 건지 최다음 기자가 김 씨의 진술 내용을 취재했습니다. 가수 김호중 씨의 변호인은 어제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와 김 씨가 마신 술의 종류며 양을 모두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음주운전을 포함해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을 했고 구체적으로는 마신 술의 종류, 양 구체적으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 씨 측은 음식점과 유흥업소 2군데서 술을 마신 걸로 기억하는데 양주는 거의 손도 대지 않았고 소주만 10잔 이내로 마셨다고 경찰에 진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취할 정도로 술에 취하지는 않았다고 강조하며 술을 마시는 도중 틈틈이 녹차 등 음료를 섞어 마셨다고 밝혔습니다. 공연을 앞두고 성대보호를 위해서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김 씨와 일행들이 식당과 유흥주점에서 맥주와 소주, 양주 등 여러 주종을 시켰고 김 씨 또한 다양한 술을 여러 병 마셨다고 보고 있는 경찰과는 차이가 있는 진술입니다. 그러면서 지난 9일 밤 사고를 낸 건 술에 취했기 때문이 아니라 차량에 휴대전화 블루투스를 연결하려고 조작하다 실수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술을 마셔 운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혐의, 즉 위험운전치상을 피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경찰은 김 씨의 음주량을 입증하기 위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와 동석자들의 진술 분석을 토대로 추후 음주운전 혐의 적용을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최다음입니다. 김호중 씨 구속영장에서 제외된 또 다른 혐의가 있습니다. 증거인멸인데요. 자, 소속사 측은 김 씨가 시킨 게 아니라
자신들이 알아서 인멸했다고 주장하고 있죠. 심지어 사라진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삼켰다는 진술까지 나왔습니다. 장호림 기자입니다. 가수 김호중 씨의 음주 뺑소니 사고 전후 상황이 모두 담겼을 차량 블랙박스 영상은 이번 사건의 핵심 스모킹건으로 지목됐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사고 전후 탔던 차량 석 대 모두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가 빠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경찰의 2차례 압수수색에도 메모리 카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김 씨와 소속사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한 혐의가 있다고 봤지만 증거인멸과 관련한 혐의는 소속사 본부장에게만 적용됐습니다. 사건 초반부터 자신이 메모리 카드를 버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소속사 본부장은 경찰 조사에서 심지어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직접 삼켰다고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소속사 측은 김 씨가 당일 탔던 다른 2대의 차량 블랙박스는 원래 메모리 카드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 빼두었다는 겁니다. 경찰은 김 씨에게도 증거인멸을 알면서도 묵인한 방조 혐의가 있을 걸로 봤지만 김 씨 측은 메모리 카드 제거와 관련해서는 전혀 몰랐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또 운전자 바꿔치기와 관련해서는 자신이 모두 지시했다고 밝힌 소속사 대표에 대해서는 범인 도피를 시킨 혐의만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김호중 씨에 대한 대중과 일부 팬들의 반응은 극과 극입니다. TV에서 영구 퇴출시키란 주장이 나오는 반면 일부 팬들은 암표에 웃돈까지 얹어서 VIP 좌석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김호중 측은 이번 공연을 끝으로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했습니다. 이현용 기자입니다. 김호중을 TV에서 영구 퇴출해달라는 글들이 KBS 시청자 청원 게시판에 줄이어 올라왔습니다. 모두 14건의 게시물 중 6건이 1000명 이상 동의를 받은 상황. KBS가 30일 내 답변해야 하는 조건을 채운 겁니다. KBS 관계자는 관련 부서에서 인지하고 기한 내에 답변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김호중의 일부 팬들은 환불된 콘서트표를 다시 사들였습니다. 내일과 모레 콘서트 2만 석 중 한때 취소표가 6천여 석까지 나왔지만 하루 사이 1000여 석이 다시 팔린 겁니다. 특히 김호중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VIP석은 거의 다 팔렸습니다. 그러자 23만 원짜리 VIP 좌석 티켓이 좌석당 10만 원 이상 웃돈이 붙어 암표로 등장했습니다. 판매자는 어제부터 문의가 많다면서 내일 좌석은 이미 다 팔렸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김호중 측은 이번 공연을 끝으로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습니다.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제작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공연은 강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따른 향후 일정이 공연의 정상적인 개최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네, 한은 기자, 사회부 서창우 기자 나와 있는데요. 김호중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경찰, 검찰 모두 동의한 거죠? 네, 경찰은 오늘 김호중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바로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 요건 가운데 혐의의 중대성과 도주 우려,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죠. 이런 점을 놓고 봤을 때 경찰은 김 씨의 사고로 인해 사람이 다친 데다 현장에서 도주했고 사건 관련자들끼리 말을 맞추는 등의 우려가 있다고 본 겁니다. 또 김 씨의 구속영장 청구 배경엔 김 씨가 술을 마신 양과 관련해 수사에 비협조적이라는 게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들여다보면요. 김 씨에게 적용된 혐의 중에 가장 중요한 2가지라고 꼽혔던 증거인멸 교사와 음주운전 혐의가 빠졌습니다. 이건 김호중 씨 뜻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네, 저희는 어제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모두 7가지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했죠. 사고 후 미조치, 도주치상, 범인 도피교사, 증거인멸교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그리고 음주운전과 위험운전 치상 가능성까지 언급을 했었는데요. 이 가운데 증거인멸과 음주운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혐의는 빠졌습니다. 그리고 범인 도피교사가 아닌 방조 혐의가 적용됐는데요. 무거운 혐의들은 모두 빠진 게 아니냐고 볼 수 있는 지점인데요. 경찰은 반박했습니다.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는 혐의들만 넣었다는 겁니다. 구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전략적으로 판단했다는 얘긴데요. 경찰은 특히 위험운전 치상의 경우 음주운전이나 약물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때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음주운전 혐의가 녹아 있다고 볼 수 있고
양형 기준이 음주운전 혐의보다 더 세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호중 씨가 술을 마셨다고 인정은 했지만 영장 심사에서 술 마신 것 자체도 공방이 오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 씨는 어제 경찰 조사에서 식당과 주점에서 양주는 손대지 않고 소주 위주로 10잔 미만으로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취할 정도로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게 김 씨의 주장인데요. 하지만 경찰은 동석자 조사 등을 봤을 때 김 씨가 이보단 더 많이 마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주 위주 10잔 미만, 이게 지금 이제 주목받는 이유가, 그러니까 술을 마신 게 사고와 연관성이 없다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고를 낸 근거로는 다른 걸 댔습니다. 네, 김 씨의 주장을 보면요. 사고 당시 휴대전화를 자동차에 연결하려다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술에 취해서 사고가 난 게 아니라는 건데요. 이 주장은 지금까지 김 씨 측의 공식 입장 등에는 담기지 않은 내용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김 씨가 술을 마신 게 사고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위험운전 치상 혐의를 적용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네, 예단이 쉽진 않지만 어떻게 영장이 발부될 것 같습니까? 전문가들 얘기는 어때요? 네, 전문가 의견을 들어봤는데 의견은 분분합니다. 조직적 증거인멸 정황이 확실해서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범죄 발생 직후에 집으로 가지 않고 호텔로 도주한 전적이 있는 만큼 도주 가능성도 있다는 게 이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반대로 한 변호사는 혐의만 놓고 봤을 땐 구속영장 청구가 통상적이지 않다. 김 씨의 행위를 일벌백계 하는 차원에서 영장을 신청한 걸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혐의 자체는 무겁긴 한데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은 점 등이 그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의 구속 전 신문 절차는 모레 12시에 진행되는 걸로 조금 전 결정됐는데요.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지 주목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하는 기자 서창우 기자였습니다. 네, 살코기보다 기름이 더 많은 비계 삼겹살. 이번엔 백화점 식품관에서도 판매돼 논란입니다. 백화점을 믿고 샀다는 소비자는 분통을 터뜨렸는데요. 삼겹살 사기 전에 확인해 볼 수 있게 펼쳐서 팔라는 정부 가이드라인은 있으나 마나였습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인천에 있는 유명 백화점에서 구매한 삼겹살 300g입니다. 윗부분은 멀쩡했지만 밑에 깔린 일부 삼겹살은 육안으로 봐도 대부분이 비계입니다. 맨 위에는 이제 좋아 보이는 삼겹살이 있고 이제 밑에 이제 그 부분이 깔려 있더라고요. 기분이 나빴죠. 품질에 관해 깐깐할 거라 생각하고 일반 대형마트보다 웃돈을 주고 샀는데 이런 일이 벌어져 당혹스럽다고 토로합니다. 백화점 프리미엄 식품관이라 해서 조금 더 이제 믿고 신뢰를 했던 건데 앞서 정부는 삼겹살과 오겹살에 붙은 지방 두께는 각각 1cm, 1.5cm 이하까지 제거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지난 2월에는 소비자가 한눈에 확인하고 살 수 있도록 모든 삼겹살 단면을 펼쳐서 투명 용기에 포장하도록 하는 대책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는 권고 사항이다 보니 비계 삼겹살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판매가 됐는지도 정확하게 이제 확인 중이어가지고. 지난달엔 제주 흑돼지 전문점에서 98% 이상이 비계인 삼겹살을 먹었다는 경험담이 알려지자 제주 다른 식당은 물론 대구와 부산 등에서도 비슷한 일을 당했다는 폭로가 이어지며 비판 여론이 일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 5만 원권 위조 지폐입니다. 컬러 프린터로 인쇄하는 방식으로 6,000장 넘게 만들었는데 위조범 일당은 이렇게 만든 위조 지폐를 돈이 급한 신용불량자들에게 진짜 돈을 받고 팔아넘기기까지 했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방바닥에 5만 원권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경찰이 한 장 한 장 주워 담습니다. 이곳에서 만든 위조 지폐입니다. 곳곳에서 5만 원권이 인쇄된 종이가 쏟아집니다. 20대 총책 A씨 등 일당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5만 원권 위조 지폐 6,300여 장을 만들었습니다. 문구점에서 구할 수 있는 한지에 컬러 프린터로 인쇄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SNS를 통해 구매 희망자들을 끌어들인 뒤 액면가의 6% 가격으로 위조 지폐를 팔았습니다. 도박이나 사채로 인한 신용 불량자들이 주 고객이었습니다. 이번에 유통된 그 위조 지폐는 젊은 아이들이 그 사이버 도박이라든가 이런 데서 진 빚을
탕감할 용도로 그렇게 주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중엔 인터넷 도박으로 수천만 원 빚을 진 고등학생도 있었습니다. 숙박업소에서 위조 지폐로 대실 요금을 낸 뒤 현금으로 거스름 돈을 받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일부 위조 지폐는 마약 구매 등 불법 거래에 사용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수사망이 좁혀오자 A씨는 필리핀으로 달아났고 인터폴 적색 수배가 내려진 끝에 현지에서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위조 지폐를 유통하거나 사용한 17명을 붙잡아 이 중 5명을 구속했습니다. A씨의 국내 송환도 추진 중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60대 남성이 이웃집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질러서 이웃도 다치고 불을 낸 남성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자기 집 옥상에 지은 불법 건축물을 이웃이 신고한 걸로 오해해서 벌인 일이었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검은색 비닐봉지를 들고 집 밖을 나서는 남성. 잠시 후 옆 건물 3층에서 검은 연기와 함께 불길이 치솟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관들이 불을 끄려 분주합니다. 펑 터지길래 저쪽으로 가봤더니 거기에 불이 치솟고 있어. 엄청 다급하게 막 창문 이쪽 창문으로 살려주라고 불렀다고. 불은 25분 만에 꺼졌는데요. 불이 시작된 건물 3층은 유리창이 모두 깨지고 내부는 검게 그을렸습니다. 3층에 살던 60대 부부 등 일가족 3명이 화상을 입어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원인은 60대 주민 A씨의 방화였습니다. 검은 봉지에 든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불을 지른 겁니다. 건물 옥상에 불법 건축물을 세웠다 군청에 적발됐는데 피해 이웃이 신고한 걸로 오해, 갈등을 빚어왔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하지만 정작 불법 건축물 단속과 피해 이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신고도 없이 막 올라가서 보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지금 한 거예요. 그런 적수는 안 되고. 불을 지른 A씨는 온몸에 화상을 입는 등 크게 다친 것으로 알려집니다. 경찰은 A씨를 입건하고 범행 동기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경찰 단속을 피하려고 도망친 20대 운전자. 고층 건물로 숨어버렸는데요. 이걸 본 시민들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권경문 기자입니다. 늦은 밤 달리던 검은색 승용차에서 두 남녀가 내리더니 차를 버리고 급하게 뛰어갑니다. 경찰차가 뒤따라 멈춰서더니 사라진 2명을 뒤쫓습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시민 대여섯 명도 함께 쫓아갑니다. 건물 안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한 남성. 비상계단 입구에서 손짓을 하더니 운전자와 추격전을 벌입니다. 지난달 26일 새벽 1시 40분쯤 경기 의정부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자가 경찰의 단속을 피해 달아났습니다. 순찰 중인 경찰이 불법 우회전을 하던 차량을 발견해 멈추라고 명령했지만 갑자기 속도를 높여 1km를 달아난 겁니다. 운전자와 동승자는 차량을 버리고 인근 건물 안에 숨었고 경찰과 함께 수색하던 시민 2명이 건물 7층에 숨어있던 운전자를 붙잡았습니다. 카페에 있었는데 뭐 갑자기 차 버리고 도망가길래 그거 보고 그냥 경찰 뛰길래 같이 뛰었어요. 무작정 잡아야겠다고만 생각하고. 잡힌 운전자는 20대 남성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이제 수색해야 되는 범위가 좀 이제 많아진 상태여가지고 조금 난감했었는데 저희도 같이 도와드릴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경찰은 검거를 도운 시민 2명에게 감사장과 보상금을 수여했습니다. 채널A 뉴스 권경문입니다. 네, 서울대판 N번방 사건 소식 이어갑니다. 범인들이 음란물 합성에 쓴 피해 여성들의 사진은 피해자들이 온라인 공간에 올려놨던 가장 소중한 순간을 담은 사진들이었는데요. 범인이 잡히기만을 간절히 기다려온 피해자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이기상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피해자 예은 씨가 텔레그램에 가입하자마자 알림과 함께 메시지가 왔습니다. 무심코 열어본 메시지는 자신의 얼굴이 합성된 나체 사진과 그를 토대로 한 음란 동영상이었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건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인 40대 박모 씨. 피해자들이 텔레그램에 가입하면 곧바로 음란물을 보내며 재밌지 않느냐, 대답 안 하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했고 단체방에서 가해자들끼리 피해자를 조롱하는 대화 내용을 캡처해 보냈습니다. 내 사진이 이렇게 유포가 돼서 이거를 이렇게 여러 명의 가해자들이 이런 짓을 해서 또 그걸 서로 주고받고 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약간 숨이 막히고
심지어 이미 폐쇄돼 사라진 커뮤니티의 사진이나 피해자들이 수년 전 SNS에 올렸다 지운 사진까지 수집하고 개인적으로 찍은 스튜디오 사진까지 찾아내 집요하게 음란물을 만들었습니다. 사진 전문 업체에 그런 샘플 사진으로 올라온 그런 사진들까지 가져와서 그 범행에 이용을 당한 그런 케이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 오랜 기간에 걸친 온라인 스토킹이다. 이렇게. 주범 박 씨는 휴대전화 번호를 자주 바꾸고 텔레그램 계정을 4개나 이용하며 전문적으로 음란물을 공유했습니다. 경찰은 5개월간 계정 4개 모두를 추적해 박 씨에게 1,852건에 달하는 음란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영국 런던에서 싱가포르로 가던 비행기가 난개류를 만나서 3분 만에 고도가 1,800m나 떨어졌습니다. 승객 1명이 심장마비로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기내 모습, 배정현 기자가 전합니다. 기내식과 물품들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고 산소 마스크는 좌석 위마다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통째로 뜯겨져 나간 천장 모습은 재난 영화를 방불케 합니다. Wow, yeah, still people on the ground. 현지 시간 어제 영국 런던에서 승객 211명과 승무원 18명을 태우고 싱가포르 창이 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여객기가 태국 방콕에 비상 착륙한 겁니다. 운항 중 심한 난기류를 만나면서 3분 만에 약 1,800m를 추락했습니다. 난기류는 항로에서 빠르게 발생한 뇌우의 영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m in a lot of pain, and it was quite scary, but yeah, I don't think I'll be flying again. But I saw people from going completely horizontal, hitting the ceiling and landing back down and getting massive gashes in their head, concussions. 갑작스런 급하강에 인명피해도 속출했습니다. 영국 국적의 70대 승객 1명이 심장마비로 사망했고 승객과 승무원 85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AP통신 등은 승객 중 한국인도 1명 탑승했다고 보도했는데 이에 대해 우리 외교부는 현재까지 접수된 한국인 인명피해 사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싱가포르 항공 측은 이들의 의료 지원에 전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e are fully cooperating with the relevant authorities on the investigations. 하지만 비행기 하강 직전 안전벨트 표시 등이 제대로 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대처가 미흡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당국은 태국의 담당자를 파견해 사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정현입니다. 미국의 명품 매장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40초 만에 24억 원어치 물건을 털어갔는데요. 경찰이 공개한 CCTV 영상에는 훔친 물건을 담아가려고 준비한 범행 도구가 포착됐습니다. 뭐였을까요? 문예빈 기자가 전합니다. 환경미화원 복장 차림과 복면으로 얼굴을 가린 2인조 도둑이 명품 매장 안으로 들이닥칩니다. 잽싸게 몸을 움직이는 이들의 손에는 대형 쓰레기통이 들려 있습니다. 거침없이 진열대로 달려들더니 고급 핸드백을 청소하듯 통에 쓸어 담습니다. 올해 3월 미국 마이애미 해변의 한 5성급 호텔에 입점한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 매장에서 일어난 장면입니다. 오전 2시 45분에 매장에 들어선 도둑들은 43초 만에 범행을 마치고 달아났습니다. 현지 경찰은 이들이 타고 달아난 차량을 추적해 40대 용의자 1명을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1명은 아직 잡히지 않아 경찰이 뒤늦게 CCTV를 공개한 겁니다. Store at the Satai Hotel and stole over 60 Hermes Birkin designer bags. 우리 돈 1,300만 원부터 최고 6억 원에 달하는 가방까지 총 24억 원어치가 넘습니다. 수사당국은 이들이 앞서 근처 보석점을 턴 일당과 연관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 도둑들은 보석점에서 훔친 금고를 트럭에 싣고 현장을 떠나려다 차량 문이 열린 채로 출발하는 바람에 금고를 바닥에 흘리고 빈손으로 도주했습니다. But once they went, I guess they were in a rush and the safe just fell out of the truck. 경찰은 남은 일당과 도난당한 가방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미국의 대학교 졸업식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사회에 첫 발을 내디는 졸업생들이 졸업장과 함께 두툼한 현금 봉투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선물을 누가 왜 준 걸까요? 김민곤 기자입니다.
contributing nearly $73 million to local charities in just 1 year. Without further ado, Rob Hale. 매사추세츠주 다트머스대 졸업식에서 축사를 맡은 것은 통신업체 그래닛 텔레커뮤니케이션스의 창업자 로버트 헤일입니다. 포브스가 추정한 그의 자산만 최소 54억 달러, 7조 원이 넘는 억만장자입니다. 그런데 축사 도중 갑자기 깜짝 발표를 합니다. Each of you is getting $1,000 cash right now. 졸업생들이 놀라는 사이 남성들이 줄지어 현금이 든 가방을 들고 와 봉투까지 보여줍니다. The first $500 is our gift to you. The second $500 is for you to give to somebody else or another organization who could use it more than you. 기부를 통한 나눔의 중요성을 기억하라는 취지입니다. Share in the joy of the gift of giving. Congratulations, Rose. 졸업장에 이어 돈 봉투까지 받은 졸업생들은 기쁨을 감출 줄 모릅니다. 이날 돈을 받은 졸업생은 1000여 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헤일은 이전에도 보스턴대 등 다른 대학에서도 깜짝 기부를 한 바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전 미 대통령 구설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홍보 영상에 히틀러가 떠오르는 표현이 나오고 칸 영화제에서 기립박수를 받은 자신의 젊은 시절을 다룬 영화에 대해 고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워싱턴 최주연 특파원입니다. 현지 시각 어제 SNS에 게시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홍보 영상입니다. 자신이 대선에서 승리하면 미국이 어떻게 바뀌는지 가상의 신문 보도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픽 일부에 통일된 제국의 탄생이란 표현이 문제가 됐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트럼프 측이 제국을 독일어 라이히로 표현했는데 이것이 과거 히틀러의 나치 정권이 독일을 제3제국으로 칭할 때 썼던 표현이라고 지적한 겁니다. 트럼프가 히틀러식 표현을 썼다며 비난이 빗발치자 트럼프 측은 하루 만에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측은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Just yesterday, the forme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This kind of rhetoric is unsurprising coming from the former president. 이런 가운데 트럼프 측은 트럼프의 젊은 시절을 그린 영화에 대해선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영화 속에서 트럼프 역할을 맡은 배우가 첫 부인을 성폭행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짓말을 다룬 쓰레기다, 헐리우드의 선거 개입이다라며 영화 제작자 등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최근 프랑스 칸 국제영화제에 초청돼 8분간 기립박수까지 받았습니다. 미국 현지에서는 개봉 전부터 논란의 영화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개봉 시점은 11월 미 대선보다 이른 9월 중순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초상화가 할아버지 아버지와 나란히 걸렸습니다. 따로가 아닌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와 나란히 걸린 건 처음 보는 장면인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권갑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 매체가 오늘 보도한 노동당 중앙간부학교 준공식 현장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준공 테이프를 끊으시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테이프를 끊자 환호성이 터져 나옵니다. 그런데 학교 건물 외벽에 할아버지 김일성과 아버지 김정일 옆에 김 위원장의 초상화가 나란히 걸려 있습니다. 교실 앞벽에도 3명의 초상화가 일렬로 배치됐습니다. 김 위원장의 초상화가 별도로 포착된 적은 있었지만 선대와 같이 게재된 모습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보는 오늘자 노동신문에도 사진이 실렸습니다. 집권 10년을 맞이하면서 선대인 김일성, 김정일 위원장과 함께 동열의 반열에 올라간 이것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이른바 초상화 정치를 통해 선대와 동등한 위치라는 것을 강조하며 우상화에 힘을 쏟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또 딸 주애의 4대 세습을 염두하고 김일성의 주체, 김정일의 선군 사상에 이어 김정은주의란 독자 노선까지 구축하는 작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이런 우상화 작업이 최악의 경제난 속에서 그만큼 김정은 체제가 불안하다는 것을 방증한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학구입니다. 희귀 유전병을 앓고 있는 딸을 수십 년 동안 지켜온 어머니가 오늘 대한의사협회장과 마주했습니다. 3개월 넘게 계속되어 온 정부와의 갈등 부디 끝내달라며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서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선생님들 설득시켜주세요. 병원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마주한 중년의 어머니는 의사들의 의료 현장 복귀를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우리 하은이 살려주세요. 돌아와 주세요. 최대한 빨리 대화해서 어려운 국면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희귀 유전 질환인 코넬리아드랑계 증후군을 앓는 하은이를 갓난아기 때 입양한 김정혜 씨. 하늘나라 갈 때까지 맡아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문득 제 눈을 딱 쳐다봤는데 그 눈이 천사눈처럼 제 마음에 와 닿은 거예요. 예고됐던 짧은 생은 새 가족과 의료진의 보살핌으로 24년을 넘겼지만 최근엔 불안의 연속입니다. 3개월이 지났어요. 그 3개월이 저희한테는 30년이 넘은 것 같아요. 양손에 손가락이 하나씩밖에 없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하은이. 최근 의료 공백 사태 속에서 부쩍 더 응급 상황에 맞닥뜨립니다. 고열이 39도가 나고 근데 응급실로 갔죠. 의사 선생님 한 분뿐이 안 계셔가지고 어머니 애를 여기서 대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불안한 상황에 의협회장에게 편지로 호소도 하게 됐습니다. 치료된 선생님이 없어서 치료를 못한다는 게 이게 말이 아니잖아요. 하은이와 더 오래 있게 해달라고 매일매일 빌던 기도는 이제 의사 그리고 정부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첫째도 둘째도 국민들을 생각하셔서 해결해 주십사 하는 게 그게 아픈 딸을 둔 엄마의 호소입니다. 그냥.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반려동물 하면 강아지나 고양이가 떠오르지만 요즘은 새우며 개구리 같은 이색 동물은 물론 돌멩이를 곁에 두고 돌보는 사람들도 있다는데요. 이들을 위한 반려 시장도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카메라 광민경 기자입니다. 눈, 코, 입이 그려진 9개의 돌멩이들. 다양한 표정에 각각 이름이 있고 애지중지 보살핌도 받습니다. 김종순 씨는 최근 애완돌을 돌보며 스트레스가 크게 줄었습니다. 비닐을 썼는데 눈썹이 올라가서 얘가 약간 화가 난 것 같잖아요. 그래서 버렁이라고 쳤어요. 그립감도 좋고 마음의 안정이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관심이 늘며 애완돌 모자나 안경 등 소품까지 인기입니다. 하루에 100건 이상 이렇게 주문이 오고요. 또 체험 문의도 굉장히 많이 왔어요. 이번엔 어항 속입니다. 빠르게 물살을 가르는 이 검은 줄무늬 새우는 환경 적응력이 좋아 키우기가 수월합니다. 13마리 정도 키우고 있어요. 자기들끼리 막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다 보면은 되게 물멍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어느 순간 시간이 가 있고 스트레스가 많이 풀려요. 개와 고양이가 아닌 다른 동물을 키우는 가구 비중은 증가 추세입니다. 활동 반경이 크지 않거나 손이 덜 가는 동물을 특히 선호합니다. 지금 보시는 개구리는 녹색 피부색의 큰 눈동자가 특징입니다. 따뜻하고 건조한 환경을 만들어주면 질병에도 잘 걸리지 않고 성격도 온순한 편이라 인기가 많습니다. 아가미가 있는 도롱뇽 우파루파, 전갈, 가재, 도마뱀도 반려동물이 됩니다. 강아지나 고양이는 좀 크기도 하고 집에서 기르기에는 집이 좁지 않나 싶었는데 도마뱀은 좀 작은 환경에서도 잘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보면 반려곤충을 키울 경우 아동 정서 안정에 도움이 되고 독거노인들의 우울감은 80%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마뱀 같은 경우에는 야행성이고 늦게 퇴근하시고 하시다 보니까는 저녁에 이제 이렇게 혼자 단독 생활할 수 있는. 반려동물 종류가 다양해지며 이색 반려 시장도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카메라 광민경입니다.
내일도 5월의 여름 날씨가 되겠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 기온이 쑥쑥 오를 텐데요. 서울은 26도, 대구는 32도 등 오늘만큼 덥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해가 지면 10도 이상 떨어지기 때문에 출퇴근길에는 얇은 외투 한 벌 챙기는 게 좋습니다. 내일 강한 볕에 자외선과 오존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오존은 막을 수 없어서 피하는 게 상책인데요. 오존 생성이 활발한 오후 12시부터 3시 사이 실내에 머무는 게 좋겠습니다. 밤사이 수도권과 충청, 전북에서는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이 16도 등 전국에서 선선한 아침을 맞이하겠지만요. 한낮 기온은 광주 29도, 청주 30도, 강릉은 31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1, 2도 정도 더 높겠습니다. 일요일에서 월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비 예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총선 끝나고 정부의 반응 속도는 빨라졌습니다. 해외 직구 금지 논란, 고령 운전자, 공매도까지 비판을 받으면 바로바로 후퇴하는데요. 좋게 보면 민심 반영이지만 냉정하게 보면 처음부터 제대로 못한 겁니다. 이 자신이 없으니 반론도 못하고 설득도 못하는데요. 국민에게 남은 건 마침표 찍겠습니다. 해결은 없고 혼란만 남았다.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